스킨케어하고 여러분 6주차 보강 수업 2교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6주차의 응용 메디칼에서는 직류 전류를 활용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주차에 직류 전류 가지고 와인필이라고 하는 이온액으로 전기 세정하는 응용을 이제 학습하셨어요. 그에 따른 그 보강 이론 수업을 이제 6주차 추석 휴강에 따른 보강을 이제 하고 있는데 1교시 때에는 직류 전류에 대한 정의와 직류 전류에 대한 극성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효과, 그리고 직류 전류의 극성 중에서 마이너스의 화학적인 비누화 효과를 가지고 전기 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죠. 2교시에서는 영양물질 침투하기에 관한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직류 전류라고 하는 갈바닉 전류 가지고 두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응용적인 부분에서는 다채로운 어떤 제품들, 이온화된 제품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응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의 전기 세정을 우리가 와인필이라고 하는 이온액 가지고 피부의 각질을 녹이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이제 실기를 5주차 이제 하셨고, 그에 따른 이론을 이제 6주차 보강 수업의 1교시에서 이제 학습을 했어요. 지금 이제 2교시에서는 영양물질 침투의 원리와 효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과 부적용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분 2교시 수업을 들으면 고객들에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온 앰플들이 있지요. 지금 우리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앰플은 브라이트닝 앰플, 그리고 모이스처라이징, 또 프리파잉 앰플, 그렇죠? 그리고 또 요 앰플이랑 또 뭐가 있나요? 네, 펩타이드 민감 앰플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셀 리페어라고 하는 재생의 세포 재생하는 그 리페어 앰플이 있는데,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모이스처라이징, 브라이트닝, 그 다음에 퓨어 피부 그 염증을 가라앉히고 여드름을 개선하면서 피지 조절하는 앰플, 요 세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수용성 앰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는 사실 전기 세정에 대한 학습을 하실 때 이미 벌써 이 원리에 대한 효과는 이제 다 공부하셨어요. 직류라고 하는 극성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화학적인 효과에 전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같은 극 길이는 저항이 높아서 밀어내고 다른 극 길이는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거를 가지고 전기 세정과 영양물질 투입이라고 하는 침투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메디컬 스킨케어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아마도 메디컬 병의원에서 혹은 호텔 스파샵에서 혹은 피부관리실에서 가장 많은 고객한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마도 이렇게 갈바닉 직류기계 가지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일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백 관리도 하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습 관리도 하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드름 진정 관리, 또 뭐 흉터 재생 관리, 뭐 이런 거 다채로운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고요.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 이때는 기계도 굉장히 고가 비쌌고 제품도 아주 비쌌어요. 최근에는 비슷한 장비에 비슷한 효과가 있는 기계들이 다 품목 다량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이렇게 좀 내려온 게 사실이고 저렴해졌지요.
반면에 화장품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회사에서 이온 앰플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좀 이제 착한 쪽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받는 프로그램 비용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학우 여러분들 중에서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 병원을 다닌다 했을 때 대부분 여드름 압출을 하고 이온토를 해줘요. 이때 이온토 해줄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시카 성분이 들어있으면서, 시카 병풀 추출물이죠. 성분이 들어있으면서 티트리 수용액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핑고지신이라고 하는 불포화 수용액, 기름 수용액 같은 거, 이런 게 들어있어서 염증을 치료해주고 붉은 여드름 자국을 없애는 그러한 화장품의 원료 성분들이 가장 많이 쓸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영양물질 침투의 원리 또한 이온화된 극성과 이온화되어 있는 이온화된 앰플이 가지고 있는 극성과 동일한 그 기기의 극을 이용하는 효과로 여기 플러스 이온액이에요. 그럼 내가 플러스를 썼을 때 이렇게 못으로 두들기듯이 해서 피부에 뿡뿡뿡뿡뿡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영양물질 침투의 이온 영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원리는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이렇게 끌어잡아 당기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음극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효과와 양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학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1교시 때 배웠던 전기세정이나 2교시 때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영양물질 침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는 요 기계는 없어요. 우리 학교는 그냥 이렇게 된 기계만 있죠. 근데 사실은 요 천 안에 보면 다 이 천 안에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젖은 거즈를 영양 앰플을 피부에 듬뿍 발라놔요. 그리고 젖은 거즈를 피부에다가 딱 밀착해 놓고 이 전류가 흐르는 마스크 모양을 이렇게 밴딩 처리를 하고 10분 15분을 자동으로다가 하면 전류가 여기서 생성이 되면서 이온액이 피부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액세서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극봉은 고객이 잡고 이 핀셋 도자는 젖은 솜을 말아서 관리사가 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갈바닉 전류기계를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극성이 가지고 있는 이온액과 동일한 극성을 이용해서 피부에 수용성 이온 성분이 깊이 들어가도록 같은 극을 활용하는 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영양물질 침투의 이온 영동 요법이라고 우리말로는 하고 영어로는 이온토 포레시스, 약자로는 이온도입법,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애칭들이 있습니다. 젖은 거즈를 올려놓고 나서 이렇게 놀로로 되어 있는 거를 문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역시 고객이 전극봉은 하나 잡으셔야만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온토포레시스, 이온도입법, 이온영동법, 일본어로는 아이오노스법, 다 같은 영양물질 투입의 또 다른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효과는 이온화되어 있는 수용액을 피부 깊이 이제 침투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 이 이온 마이너스 플러스의 극성이 가지고 있는 그게 화학적인 최대 효과, 그러한 효과를 이제
갖고 있는 게 이온 영동 도입이라고 하는 기능이 가지고 있는 효과다. 이렇게 두 가지로 효과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온 도입법 우리 해봤으니까 잘 아시죠? 예, 고객이 접지봉을 잡을 때에 우리 학교는 지금 이렇게 막대로 되어 있는 스테인레스를 젖은 거즈에 감싸서 자, 고객님 잡아주시겠습니다. 근데 고객이 잠이 들어서 이걸 놓쳐요. 예, 이런 경우에는 겨드랑이에 이거를 끼거나 아니면 요 목 뒤에다가 이렇게 신체 일부에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다른 타 회사의 이온 영동기 같은 경우에는 핀셋으로다가 이렇게 찝어주는 그러한 모양의 접지봉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액의 앰뷸은요, 이 앰뷸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나 플러스로 되어 있나는 구입하는 사람은 뭐 눈으로 이거 전류의 이게 어떤 구로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제품 회사의 뷰티 가이드, 그 다음에 제품 회사의 교육사원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이거 수용액이 이온 영동을 할 수 있는 수용액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양이온 값에 놓을까요? 아니면 음극에다 놓고 사용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거 양극에다 놓고 쓰세요 라고 했으면 얘는 양이온으로 되어 있다는 성질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양극이 가지고 있는 산성의 엑시드의 효과, 그 효과로 피부를 수염시키고 타이트하게 하게 하고 양이온의 성분이 피부 깊이 들어가죠. 반대로 음극의 효과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음극을 적용해야 되죠. 그러나 마무리 때 음극으로만 하고 피니쉬 끝. 그러면 피부가 알칼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균들이 피부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로 2, 3분, 1, 2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마이너스로만 되어 있는 수용액 이온으로 되어 있는 앰뷸는 우리 학교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브라이트닝의 미백 앰플이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수용액의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이온의 값도 있고 플러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전기세정의 마이너스 주된 관리 위주로 쓰다가 나중에 브라이트닝을 쓸 때 그럼 마이너스를 조금 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럴 때는 마이너스를 조금 짧게 해주고 플러스를 길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여러분. 제가 고객이에요. 자, 강신호 고객님, 오늘 전기세정 프로그램 관리 받으실 겁니다. 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에 마이너스의 알칼리 반응에 의한 비누화로 전기세정 효과를 극대화해서 그거로 끝나고 다음에 다른 관리만 해야 된다. 이게 1번이에요. 맞으면 1번 초이스 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로 주된 일을 하다가 마무리는 플러스로 마무리한다가 2번이에요. 자, 어떤 게 옳은 방법일까요? 1번과 2번 중에. 그렇죠. 2번이 옳은 답이에요. 2번이. 그렇죠? 예. 그래서 단독 프로그램으로 우리 1교시 때 배웠던 세정하기를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는 마이너스로 주된 일을 하다가 플러스로 한 1, 2분이라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정도 돌려주고 피니쉬 끝내야 돼요. 단독으로 할 때, 전기세정만 단독으로 할 때는요. 그러나 전기세정 먼저 해주고 영양물질 침투 또 해줄 거야. 그럴 때에는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앰플이 만약에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주된 일을 하다가 전기세정에서 플러스는 생략하고 영양물질 침투에 플러스를 쓰면 다시 우리 피부가 약산성 pH가 되니까 그렇게 적용하는 방법이 좀 시간도 절약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갈바닉 전류는요, 미리암페라고 미리암페아라고 하는
전압이 매우 낮은 전류를 활용합니다. 주로 얼굴은 최대 얼굴에서 최대는 2mA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2mm면 많이 따갑거든요. 그래서 0.6에서 0.8, 1mA. 근데 피부가 민감할수록 암페아를 좀 더 작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영양물질 침투할 때에는 기본이 10분이에요. 근데 전기 세정을 할 때는 5분만 하실 수도 있거든요. 피부에 따라서. 근데 영양물질을 5분만 한다. 그러면 돈 낸 손님이 아쉬워해요. 너무 짧다 프로그램. 네, 그냥 5분 정도 더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 주교제, 예, 요거는 우리 메디칼 교재 주교재 아니니까 요거는 삭제해 주시고요. 자, 시술할 때 주의사항은 1교시 때 학습했던 주의사항과 예, 별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갈바닉이라고 하는 전류는요, 화학적인 극성의 효과 때문에 갈바닉 번인의 화학적인 뻔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예, 갈바닉 번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은 스파크가 일어나서 피부에 따가움을 준다든지 하는 어떤 자극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다가 예, 막대를 돌려요. 진행하다가 딴 거 하느라고 떨어졌어.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 또 붙여. 그러면 자꾸 스파크가 일어나죠. 또 막 눌러서 써요. 그러면 갈바닉 번 같은 화학 화상이 옵니다. 자, 여기서 또 퀴즈 하나 내볼게요. 화학 화상은 우리 지금 갈바닉이 화학적인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갈바닉을 미리암페아를 센 거를 써서 화학적인 번이 생겼어요. 이 화학적인 번은 끓는 물 90도 100도 이상에서 물에 데인 거하고 화학적인 번과 일반적인 물에 댄 번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퀴즈예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화학번은요, 우리가 물에 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포가 생겨요. 빨갛게 부풀어 오르면서 점점 물방울 같은 게 맺혀서 수포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화학적인 번은요, 수포가 생기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고 피부가 타요. 탄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거냐? 탄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류에 피부가 수분이 확 증발해서 날아가 버리고 회갈색이 돼버려요. 그리고 딱딱하게 되면서 나중에 피부가 찢어져서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화학화상은 일반적인 물에 화상을 입은 거하고 더 심각하게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래서 신경말단, 피부 괴사 같은 게 바로 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는 낮은 전압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바닉번 주의해라. 진행하다가 누르거나 빨리 돌리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막대를 수평이 된 상태에서 이 면을 그대로 놔야지 세워서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시술할 때는 이런 걸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용액의 앰플을 우리가 이렇게 떨어뜨려 줄 거잖아요. 발라줄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여기 왼쪽은 앰플이 굉장히 많이 묻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은 바르다 보니까 모자라.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수용액이 없기 때문에 피부 저항이 높아서 따갑고 갈바닉 화상이 될 수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약간 피부가 민감한 데는 더 많이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이 피부에 골고루 들어가서
이온액을 피부 깊이 넣어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피부가 민감할 때에는 펩타이드 앰플을 쓰면 피부가 금방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민감한 펩타이드 앰플에는 병풀수, 즉 시카,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대체로 호텔 스파샵이나 피부관리실에 가서 관리받을 때 보면은 클렌싱하고 디클렌싱하고 오일이나 크림으로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팩을 발라주고, 팩을 또 닦아주고, 그리고 영양물질 앰플 발라가지고 앰플을 돌려주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자, 앞에 마사지 크림 같은 거로 모공을 잔뜩 채웠어요. 팩으로 모공을 채우고 피부 표면도 덮어놨어요. 물론 우리가 해면 처리, 타올 처리, 토너 정리 다 하지요. 그러나 피부 깊이 들어가 있는 오일의 성분들, 이런 거는 또 쉽게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유분으로 얘가 하나의 막으로 덮여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온 앰플 기계 쓴다고 이거 잘 들어갈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기 관리는 마사지나 팩보다 오히려 가장 모공이 깨끗하고 비어있고 많은 거를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기기 관리를 해야 기기 영양물질 침투한 솔루션이, 수용성 앰플이 피부 깊이 바닥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마사지, 오일 트리트먼트 혹은 크림 이런 거 하기 전 단계의 영양물질 침투에 이온 영동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답이에요. 자,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서는요, 막 경락, 뭐 메리디언, 막 피부 기름으로 문지르고 이런 것보다는 가볍게 관리하고, 또 피부를 다시 뽑아내는 정화팩을 제외하고 보습팩 같은 거나 시트지 팩으로 마무리를 하는 가벼운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이다. 그래서 시술할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마사지나 오일 트리트먼트 전 단계의 직류를 활용한 영양물질 침투에 이온 영동을 하고, 트리트먼트 다 했죠. 그리고 나면 시트지 팩으로 피부를 발라서 관리하고, 예, 끝내시면 아주 이상적인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정 관리에 여러분 피부 미용 기기 관리학 교재가 있으실 거예요. 피부 미용 기기 관리학, 그렇죠? 그 교재에 페이지 34와 페이지 42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용성 제품과 수용성 앰플에 대한 것이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예, 요거를 참고하시고, 또 이제 뭐 교재가 없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다음번에 연휴 끝나고 우리 이제 7주차에 수용성 앰플에 대한 거와 또 전기 세정을 할 때 수용성 제품들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예, 그 복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세정 앰플 사용할 때에는요, 전기 1교시에 우리 이제 세정 프로그램 이제 활용했잖아요. 세정 앰플 활용할 때에는 생리식염수, 그 다음에 천일염을 물에다가 녹여서 10%, 0.9%에서 10% 정도로 소금물을 만들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라틱 액시드나 살리실릭 액시드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전기 세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한 와인필 같은 걸로 전기 세정하실 수가 있고요. 앰플은 모이셔라이징의 수분 앰플, 펩타이드의
진정과 보습을 주는 앰플이 있었죠. 그 다음에 프리파잉 앰플에 여드름이나 피지를 조절하는 앰플이 있었고요. 브라이트닝에 글루타치온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미백 앰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포, 흉터, 여드름 이런 것들을 재생시키는 셀 리페어. 지금 우리 학교에는 이렇게 5종류의 앰플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앰플로는 1순위가 모이셔라이징, 그리고 브라이트닝 앰플, 퓨어 앰플이라고 하는 피지 조절하면서 염증 가라앉히는 앰플을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앰플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갈바닉 기기에 대한 직류는 우리가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메이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메이크업 하라 그러는 게 좋고요. 영양물질 침투하고 나서 바로 선크림 바르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한 주기는 일주일에 1회 관리받는 것을 추천하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원장님들이나 관리 선생님들이 아주 문제성 피부는 일주일에 2, 3회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관리받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주차에 학습한 내용이 직류전류의 갈바닉 기계 가지고 음극과 양극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효과에 대한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세정이라고 하는 세정하기와 이온화되어 있는 수용액 물질을 피부 깊숙이 침투하고자 하는 이온 영동의 영양물질 침투에 따르는 관리 프로그램 2가지를 응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응용할 때에 시료제, 이온 세정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와인필이라고 하는 걸 써봤잖아요. 그 다음에 수용성 앰플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활용을 할 때에는 우리 학교에 있는 5가지 앰플 이외에 우리가 응용 메디칼이니까 보통 병의원에서 좀 더 집중 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앰플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응용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직류기계 한 번 더 복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주차 추석 연휴 휴강에 따른 보강 수업을 마쳤습니다. 자, 해피 추석 되시고요. 송편 맛있게 많이 드시고 과일도 많이 드시고, 자, 일교차가 커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